우리가 보통 보면은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방치를 하는 게 문제예요. 방치. 이렇게 방치한 거 아닌데 이 방치가 뭐냐 그러면은 관망하는 것도 방치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내가 무엇인가 행동, 대처를 하면은 다 방치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외도가 발생하면은 기본을 뭘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까? 외도는 심리 장애를 기본으로 갑니다. 특히 그 중에서 중독이거든요. 자, 중독자에게 해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그래서 멈춰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러던가 말던가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왜? 중독은 똑같거든요. 멈췄다고 치료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방치가 위험한 건데 어떤 게 방치냐면 최고의 방치가 뭐냐? 대처하는 거예요. 대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독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중독의 원인. 중독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드는 뭐가 형성되냐면 강박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박이 형성되면서 불안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불안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강박 다음에 이 불안감이 이제 강박과 불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해소를 하려고 들겠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와 상처가 생기면 해소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이 해소를 하는데 어디로? 요 대상회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스트레스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독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능력이거든요. 이거 스트레스 제거 능력 어디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스트레스 제거 능력을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그 남자의 또는 그 여자 무의식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오는데 그 들어올 때마다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힐링하니까 해소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고 강박과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요 스트레스에 있다고요. 요 제거할 수 있는 능력, 힐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남자의 심리치료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중독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중독은 자기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자, 그런데 대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처를 하면 이 중독에 대처를 하는 순간 뭐가 만들어지냐면 스트레스가 강화가 됩니다. 자, 스트레스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강박과 불안은 더 강화되겠죠. 그런데 이 결과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되면은 멈추는 건 압니다. 멈추는 건 버텨요. 버티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우리가 중독이라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것을 중독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독은 한 달에 한 번이든 또는 두 달에 한 번이든 일정한 기간이 있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왜?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게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배우자의 외도가 남편의 외도든 아내의 외도든 똑같아요. 제일 먼저 가장 위험한 게 방치예요. 즉, 이 중독이 있는 사람을 더 악화시키던가 아니면은 그대로 두던가 또는 뭔가를 하려고 들게 되면은 이 대처를 하면 방치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알리지 않아. 내가 너의 그 중독을, 너가 중독이라는 걸 내가 이제 감지는 했는데, 뭐 잡을 때까지?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첫 번째 그래서 제일 먼저 대처하는 게 확실한 증거예요. 요거 잡을 때까지는 기다려요. 많이 보면서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거가 나왔어. 딱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증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대처를 할까? 소송을 할까?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진짜 가서 엎어가지고. 근데 요 증거가 딱 발견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넌지시 물어봐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넌지시.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 같아. 예를 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 툭 튀어나가요. 근데 상대방이 오리발을 빡 내미는 순간 확 뒤집어져요. 확 뒤집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들이댑니다. 그래서 뭔가를 대처를 합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난 그런 적도 없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부터 뭐 오만 별의별 반응이 다 나옵니다. 다 똑같아요. 왜?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들키는 걸 싫어해요.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이라는 거를 들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왜?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안 걸리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가냐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서 휙 비미는 순간 핵 뒤집어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가죠. 수습하려고 들던가 배째라로 가던가. 이게 같은 거예요. 맥락이 같다고요. 맥락이. 그래서 미안하다. 정말 그게 아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를 합니까? 이 증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A 맞지? 그건 이랬고 너 이거 B 요것도 했지? 그거는 이랬고 저랬고 그러는데 C, D 맞죠?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러면서 뭐가 갑니까? 점점 시간이 가죠. 점점 시간이 갑니다. 즉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방치하고 앉아있다니까. 결정적인 건 뭡니까? 나는 치료됩니까?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예요? 상처예요. 없는 상처. 왜? 이 사람은 중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그랬다고요. 아니면 어떻게 할래요? 이 사람이 전문가인 줄 아나 보죠? 심리장애인, 중독에 들어가 있는,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모른다고요.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는 곧 죽어도 믿어요. 상대가 굉장히 뭐 좋았고 나한테 잘해줬고 어쩌고. 여보세요. 잘 안 해주면은 만날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스트레스가 해소하려고 갔던 거지 내가 스트레스 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반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는 상처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대처를 하면서 상처를 원래는 10만큼의 상처가 있었는데 수십만 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처하는 시간 보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특기가 있잖아요. 남편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하죠. 상상을 하기 시작을 한다니까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만든 가짜 상처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상처는 점점 키우고 심리장애인 이 중독은 치료도 못한 채 상처만 점점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찾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증거 찾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증거 찾는 거. 가지고 오만 사람들 다 있어요. 뭐 치약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제일 상단에 나옵니다. 그런 게 원래 상단에 나와요. 왜? 망가지는 방법일수록 현혹되는 게 아주 쉽거든요. 독버섯을 생각하면 돼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는 먹으면 뒤져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대처하는 방법,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상대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그건 독이에요. 독. 내 상처를 키우고 시간 낭비하고 상처 키우는데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날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인마를 더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처법은 이 대처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미 현혹이 돼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상태가 발생이 딱 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자, 물에 빠졌어. 허브적거리고 있어요. 지푸라기 잡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어차피 이판사판 죽는 건 똑같아요. 그 지푸라기 잡지 마. 그거 진짜 사는 길이다 생각하고 꾹 잡는 순간 그대로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뭘 가냐면 늘 얘기를 합니다. 이 대처를 하려고 들게 되면은 방치하는 것보다 더 최악으로 가요.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버텨.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참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주특기 있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이 사람의 이미지 있고 뭐 있고 또 아이들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혼은 자신도 없고 근데 이혼 생각 100번 했는데도 이건 자신 없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들 때문에 참습니다. 버팁니다. 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통을 받으면서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거든요. 방치하면 이 순환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방치는
결국 뭐냐면 외도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방치는. 그래서 방치하지 마라. 왜냐면 이거를 그대로 두고 참는 거는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인정하는 거. 왜? 뭐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의 외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혼하기 싫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거 경제력 문제 때문에 또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견뎌지겠냐고 이게.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켜 갑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대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참던가, 대처를 하려고 들던가, 하지 말라는데, 이유 없어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빨리 나부터 회복해요. 나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나부터 해. 상대는 자기 치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방치 중에서도 거의 대처 방법 중에서도 최악의 대처법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무릎을 빌고 정말 잘못했다 뭐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집 뛰쳐나간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그리고 내가 아픈 거를 치료해 줄 거라고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 상처는 나만 치료할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치료하는 순간 그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래요? 그게 아내외도예요. 아내들이 처음부터 난 남자 사귀어야지 참 좋겠다 그러고서 그렇게 사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 조금만 건드리면은 바로 해리 만들어가지고 신나게 노는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이 참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최악으로 흘러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이 대처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최악으로 가요. 대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거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뭐가 가장 중요하면 빨리 나부터 치료해.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왜? 외성 스트레스 장애는 이거는 어느 고통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있죠. 내가 50년을 살았어. 50년 판을 다 까엎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래 안 살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마음이 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를 다 뒤집어 바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50년을 살아왔는데 이걸 다 바꾸라고? 어떻게 다 바꿔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내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와 있어요. 기회예요, 기회. 무너질래? 아니면은 나를 바꿀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잘못은 이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바꿔야 됩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에서 먼저 벗어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유를 갖고 이 사람이 과연 돌아올 거냐 안 돌아올 거냐는 건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면 돼요. 내가 일단 회복해 놓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자 그 방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역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무조건 다 무너져요. 속도의 차이죠. 여기서 속도가 가장 느린 거는 어떤 걸까요? 망가지는 속도가 가장 느린 거 참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그래도 시간이 갑니다. 5년도 가고 10년도 갈 수 있거든요. 외도를 하든 말든 가지고 내 팔자 그렇지 뭐 그러면서 끄끄거리고 돈 받아서 애들 뭐 이거 기타 등등 참으면서 버티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그나마도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거의 10배 속도로 빨리 무너지는 게 대처예요. 이건 10배 빨라요. 10배.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빠른 100배 속도로 무너지는 게 뭐냐? 네가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법 없는 사람한테 치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네가 해야지 왜 내가 해? 난 안 해. 그러면 그놈은 갈 데가 없어요. 아예. 그게 최악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번 자기 스스로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내 인생은 곧
내 아이들의 인생이기도 해요. 그 내 인생이 지금 걸려 있는데 내 인생을 그렇게 어떻게 무너뜨려 갈 것인가를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빨리 파악을 할 때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대처를 해서 뭔가를 자꾸 대처하려고 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남편에게 또는 배우자, 외도한 배우자한테 네가 치료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다다닥거리고 있는지 본인들이 한번 분석해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에 들어간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계속 제가 하는 얘기예요. 본인 상처 치료에 초점을 맞추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내 치료와 내 행복만 생각하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얘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이 있다고.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치료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봐요. 영상 열심히 찾고 있어. 예를 들어서 영상 열심히 보잖아요. 왜 보고 있어요? 버티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버티려고. 그런데 영상 보니까 대처하지 마라 그러지, 뭐 이런 거 있지, 뭐 있지. 그래서 대처하기는 좀 그렇고 애매하고 이러니까 안 하고는 있는데 버티고는 있잖아요. 그냥 버텨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버티는 것 뿐. 치료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로 나를 몰고 가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 잘못으로 몰고 가냐고요. 자기 인생을. 남편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남편과 함께 왔던 것 뿐이지 그거는 내 인생이에요. 남편 인생이 곧 내 인생이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이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준 거예요. 한 번은 좀 제대로 좀 한번 나를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행동들, 그래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불편한 행동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참는 사람들은 대처하면서 1,000만 원 쓴 사람이 있어요. 소송하랴.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소송해야 되죠. 증거 수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죠. 돈 생각보다 수천만 원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뭐까지 합니까? 산부인과 가서 이상한 수술까지 막 하잖아요. 뭘 또 이거를 배워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돈 억수로 내가 막 오만 잡다한 거 다 합니다. 다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 참으면서 망가지는 사람은 쓸데없이 가방 사들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여행 다니고 어떻게든 버텨가고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거 다 쓸데없는 돈 낭비하는 거고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하고 노력도 낭비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일단 빨리 나부터 회복을 해야 돼. 나를 치료해 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나중에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참는 거든 대처하든 뭐를 하든 사람 중에 자기 합리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뭡니까? 애들이 성인 되면 이혼할 거야. 딱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제 깔끔해졌어. 왜? 이혼할 거니까. 그래서 애들이 성인 되면 나 이혼할 거야. 로 해놓으면서 뭐를 합니까? 이제 남편 또는 배우자 모르게 적금도 들어가고. 왜? 경제력에서 뒤지면 안 되거든요. 요거 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슬슬 얘들이 이혼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슬슬 남편의 안 좋은 것 또는 배우자의 안 좋은 것들을 슬슬 분위기를 글로 몰고 가요. 그러면서 뭘 만듭니까? 자기 명분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뭐라 합니까? 슬슬 일로 이제 몰고 가줘야 되기 때문에 애들도 이제 나름대로 정리정돈할 수 있게끔 해서 애들도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그래서 자꾸 분리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분리하고. 이거 안 하나요? 하잖아요. 이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자, 그래서 성인 돼서 이혼하고 나면은, 그래서, 짱 박아놓은 거, 재산 분할한 거, 기타 등등 이미 다 조사해놨으니까, 뭐, 여기서 한 10억 가지고 있고, 주변에서도 보니까 다 이혼해도 되네. 고생 많이 했네. 아이들도 분리되고, 다 내 편 됐고, 다 내 편 됐잖아요. 내 편 됐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딱 이혼하면 뭐가 가져와요? 야, 드디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웃기죠? 남편은요, 최소한 내 건 안 훔쳐먹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수많은 놈들이 이거 훔쳐먹으러 와요. 이거 훔쳐먹으러.
가장 손쉽게 훔쳐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임자 없잖아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본인만 모르죠. 이게 치료 안 되고 이혼되면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 이제 애들이 엄마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래? 이제는 니들 내가 다 키워놨으니까 니들은 니들 인생 나는 내 인생 이래버려요. 그런 일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직 모르시죠? 자기를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치료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졸지 어디가 있어요? 이혼하고 삐리릭거리면은 이 수많은 여기에 삐리릭거리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소송당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한 번에 무너뜨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기 네. 지금 1, 2번을 다 했는데 1, 2번? 네. 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고요? 늦지 않았어요. 그냥 치료가 괜찮아요. 치료하면 돼요. 빨리 돌아와서 치료하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3번까지 다 했어도 늦지 않았어요. 왜? 아직 이거 안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선생님 전 이혼까지 하고 왔는데 괜찮아요.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뜯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다 뜯기고 그리고 이제 연락 와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 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돈이 없어요. 아이고 그 많은 재산 다 어쩐데요? 그러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 애들한테 꼬으라 그래요 제가. 회복하면 돼요. 회복이라는 건 언제 하느냐의 차이. 그런데 안타깝잖아요. 왜?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하면은 잃지 말아야 될 거를 너무 많이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내가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하 상관없어요. 왜? 그만큼만 낭비한 게 어디예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누구는 100만큼 낭비하고 오고 누구는 50만큼 낭비하고 오고 누구는 10만큼 낭비하고 요 얘기를 딱 하면 요 중에서 어떤 분은 야 그래도 다행이다. 난 발견하자마자 바로 왔는데 뿌듯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은 걸 낭비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나를 다시 회복을 해서 원래대로 되돌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언제 할 거냐가 가장 큰 거예요. 기왕이면 이 앞쪽에서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회도 많고 굉장히 좋은데 오시는 분들이 선생님이 영상 있는 거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주변에서 뜯어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뜯어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제일 손쉬운 게 그러지 마라. 소송 걸어 소송. 왜? 거기엔요 생각보다 뜯어먹을 게 많아요. 소송 걸으려고 그러면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증거를 찾으려면 돈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조언도 좀 몇 마디 해주잖아요. 그래서 소개도 좀 해주고 그러면 차기 내 애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약을 걸어놓은 거예요 미리. 그리고 분위기를 이혼으로 몰고 가면 돼요. 그건 되게 쉬워요. 가만히서 들으면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독버섯과 같아요. 보면 이쁘다니까. 먹으면 죽는 게예요. 근데 본인이 독버섯 먹고 죽어가는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게 문제죠. 왜? 어차피 안 살아날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내가 회복을 해야 돼요. 빨리.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